앙카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12월 11일. 지금 아침 삼성 출근을 위해서 아침에 열심히 지금 차고에서 나와서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지는 여의도역이에요. 여의도역. 지금은 5시 40분입니다. 5시 40분. 여의도는 저희 차고에서 좀 가깝기 때문에 좀 늦게 출발해서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출근보다. 5시 40분이 엄청 그래도 다른 출근은 늦게 지금 나오는 거다. 겨울에는 차를 시동을 걸고 한 30분 정도는 좀 힘들어요. 차에 온기가 올라오기 전까지. 물론 뭐 차고에 기사님들 대기실이 있어서 따끈따끈하게 뭐 할 수도 있는데 거기 또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강카는 오늘 출근만 합니다. 출근만 하고 오늘은 우리들이 하는 그 비속 중에 하나인데 출땡입니다. 출땡. 출근만 하면 끝이에요. 벌말입니다. 벌말. 김포공항 뒤쪽 벌말. (50km) 카메라. 우측으로 빠지면 김포공항, 직진하면 올림픽대로. 우측 골뱅이는 김포 방향. 오른쪽 골뱅이 행주대교 고양시 가는 방향입니다. 사단으로 시프트 다운 해서 코너 돌아요. 60km입니다. 기아 변속은 미리미리 해줘야 돼요. 여기는 이 시간에도 정체가 조금 됩니다. 올림픽대로 합류 구간. 왼쪽에 BS 투어차 2대. 저 BS도 여기 이제 뭐 아래백길 경인항이 있는데 여기 차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전월이라고 하는데
BS 투어가 그래도 서울에서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관광 회사예요. 뭐 관광업에 도전을 해보겠다. 네, BS 투어 추천드립니다. 저 회사도 지금 20사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BS 투어 진짜 괜찮은 회사로 알고 있어요. 왼쪽에 또 오죠. 네, BS 투어 차고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관광 쪽에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BS 투어에 도전하세요. 근데 아마 BS 정도 되면은 조금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남 관광도 아직은 승무원을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돼요. 아직도 고정 기사님이 없는 차가 한 3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대 정도. 각하는 웬만하면 그냥 차선은 자기 차선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3차선 주행. 가끔가다 승용차 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도 한참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3차선 타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1차선 들어가는 걸 잘 안 해요. 승용차를 운전을 해도. 2차선 아니면 3차선. 자,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 구간이기 때문에 2차선, 1차선은 단속에 들어갑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재수 없으면은 한 장씩 날라와요. 가끔가다 저기 육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서울 신구론 위에 그런 데서 촬영을 해요. 낮에는 우리 경찰관들이 나와서 좀 약간 좀 한정 단속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저런 단속들을 요즘에 해요. 경찰들이 아주 치사한 단속을 합니다. 육교 같은데 위에 올라가서 잘 보이지도 않고 머리만 삐쭉 내밀고 카메라만 내밀고 그렇게 촬영을 해요. 그리고 강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같은 국민을 블랙박스 카메라로 촬영해서 신고하고 이런 거 별로 나는 이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아요.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 이거 원래 경찰분들이 예전에 단속을 다 했던 건데 요즘에 경찰분들이 뭐 쓸데없는 데 많이 동원이 되니까 앞에 차가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계속 딴짓하고 있죠. 아직도 똑바로 가져가면 여기에요. 서울 신구론 6교. 요 위에서 촬영을 해요. 치사하게 차선 위반 단속을. 그것도 앞쪽으로 촬영을 안 합니다. 요즘에 앞쪽으로 촬영하면은 몇 번 이게 소문이 이제 났잖아요. 나면은 차들이 저 구간에서 이제 유의를 해요. 근데 위를 본다고 한 몇백 미터 앞에서 이렇게 본다고 위에 누가 있나, 사람이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렇게 차들이 보죠. 그럼 없어. 그래서 또 2차선을 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면 뒤에서 찍어요. 차 뒤쪽을 찍고 있습니다. 차선이 완전 치사. 그래서 강카는 굳이 뭐 2차선 뭐 타니 뭐 있어요. 그냥 3차선 타고 이렇게 가면 되지. 정 급할 때는 조금 내가 의도치 않게 도로 상황이 그렇다, 정체된다 할 때는 뭐 정체 상황에서는 이제 2차선도 올라가고 했죠. 1차선은 잘 안 올라갑니다. 예전에 노선할 때 중앙고속에 있을 때는 1차선 진짜 많이 타고 다녔어요. 왜냐면 노선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대부분 이 강릉권 있잖아요. 강릉은 이제 경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동부고속하고 5대5로 거의 다녀요. 뭐 원주, 강릉, 속초, 양양 거의 5대5로 다니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아닌데, 호남선은 경쟁 관계가 돼요. 금호고속하고. 금호가 비율이 대부분 광주가 최고잖아요. 전주하고 광주가. 금호가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금호하고 경쟁을 많이 합니다. 서로 그 자존심상 금호차 D차한테는 안 따이려고 그러고, 금호차도 마찬가지로 중앙고속 D차한테는 안 따이려고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주말에는 예비차들 예전에 강카가 다닐 때는 이 KTX는 다녔지만은 수서간 SRT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 KTX 손님들하고 겹치질 않기 때문에 주말에는 임시차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예비차들이. 그러다 보면은 일예로 광주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광주 고속터미널에서 서울 오는 게 아마 승차 홈이 한 5개, 6개 있을걸요? 거기서 한 2분, 3분 단위로 뜹니다, 차들이. 그러니까 시내에서 고속도로 올라타기 전에 광주 시내에서 이미 D차들한테 잘못하면 그냥 따여요. 그래서 시내부터 레이스를 해요, 서로.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이상하게 금호하고는 경쟁이에요. 다른 데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사이들이 좋아요. 우리 경부선만 해도 같이 경부선에서 같이 다니는 데가 이제 가장 많이 같이 다니는 곳이 구미, 대구, 진주, 창원, 마산, 부산, 서부산 뭐 이런 이 정도 있잖아요. 거의 동양하고 5대5로 많이 다닙니다. 동양고속하고. 왜냐하면 빅3이기 때문에, 금호, 중앙, 동양이 빅3이기 때문에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근데 경부선은 서로 그런 게 없어. 이상하게 금호하고는 그래요. 호남선만 가면은, 호남선은 금호가 일방적으로 많이 비율을 갖고 있고, 또 광주 고속터미널 가면요, 그 옛날에 광주 고속의 그 꿀이 아닙니까, 금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속 그래요, 그 어르신들은 터미널에서. 그래서 금호차 뭐 한 3대 들어갈 때 중앙차 1대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배차 비율이 서울 오는 게요. 중앙차 보내고 금호차 표를 끊어요. 우리 고속 타야 된다고. 사실 그거 상관없거든요. 비율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루 총 손님이 10,000명이 탄다. 그럼 금호가 3, 중앙 1 이렇게 비율로 나눠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예비차를 띄우는 거는 금호가 비율이 3대이기 때문에 금호가 예비차 3대를 띄우고 중앙에 또 1대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예비차 넣는 순서가 자기 순서가 딱 있어요. 3대1 비율로. 예비차는 금호가 3대 넣으면 금호가 3대 100% 다 먹는 거예요. 중앙에 1대 넣으면 중앙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차는 다 먹지만 평일날 우리 그냥 노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표에 있는 차들은 어차피 비율대로 분배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나는 금호 타야 돼, 중앙 타야 돼, 이런 거 어르신들 안 하셔도 돼요. 혹시 보시면 예비차는 해당이 돼요. 금호차 타면은 금호차로 수익이 갑니다. 100%. 자,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이제 우측에 아리수입니다. 월드컵 대교. 현재 시간이 5시 56분. 뭐 고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카가 참고로 입사할 때가 이제 2011년? 11년 입사인데, 그때는 우리 동기가 25명이 이제 모집을 했어요. 좀 많이 모집한 편이에요. 원래 20명, 15명에서 20명 한기수에 그렇게 뽑는데, 저희 때는 워낙에 이제 고속이 영업이 잘 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20명이었는데 5명을 더 뽑자 해가지고 25명이 뽑혔는데 지원이 몇 명이 되냐, 서류 접수가 한 3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300명 정도. 그래서 평균 한 11대 1 되나? 12대 1 되는 건가? 그 정도의 경쟁을 뚫고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하고 나서 그 교육받는 기간이 6주인데 1차, 2차, 3차까지 해야지, 통과해야지 이제 최종 합격이 되고요. 최종 합격자들이 6주간 교육을 받아요. 근데 교육을 받는 6주 동안에도 또 탈락자들이 생겨요. 특히 그 시내버스에서 오토만 운전하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그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나와요. 고속도로 운전이 잘 안 됩니다. 그 시내버스만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 10년, 시내버스 10년, 11년 막 이렇게 하고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토만 하다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우리 동기들 보면 제일 많이 비율이 역시 KD가, 회사가 직원이 많잖아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KD 출신들이 최고 많습니다. KD. 저희 동기도 KD가 25명 중에 KD가 한 5, 6명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타 이제 시외버스가 또 한 뭐 대여섯 명 되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 출신이 한 대여섯 명 되고, 시내버스 출신 또 한 대여섯 명, 뭐 비율이 그 정도 돼요. 화물차 이런 건 아예 뽑질 않았어요. 저희 때 화물차 경쟁 아무리 높아도, 무사고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안 됩니다. 요즘에는 화물차도 뽑는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운전 분야로 잘 진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워라밸을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고속은 사실 워라밸이 없어요. 이틀하고 하루 쉬고 고정 들어가면. 근데 고정 들어가기까지가 5년에서 7년 걸려요. 중앙 같은 데는. 그러니까 워라밸을 좀 포기해야 돼요. 이틀하고 하루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명절에도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시내버스로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근무 시간도 시내버스가 짧고 고속에 비해서 쉬는 날도 더 많습니다. 고속 같은 경우는 한 달 18일 만근.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카가 지금 그만둔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뭐 강카가 그만둔 지가 한 7년 돼 가잖아요. 7년 정도 됐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무슨 변수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18일 만근. 근데 실제 근무는 한 1일 정도는 한다. 실 근무는. 그냥 고속이 예전에는 연봉도 세고 또 학자금이 두 자녀가 다 100%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속 선택을 많이 했어요. 운전에서는 최고 직종이 우리 고속이다 해가지고 많이 이제 진입을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 동기들이 아직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연봉이 한 6,500에서 7,000원 돼요. 그래서 학자금 받는 친구들은 한 7,500 정도는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는 연봉은 그래도 고속이 제일 세다. 아무리 뭐 시내버스가 지금 많이 따라잡았다고 해도, 예전에는 시내버스하고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1,500만 원 정도는 차이 났죠, 연봉이. 공항 리무진하고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난 것 같고.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중앙고속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중앙고속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를 텐데, 거기는 국가보훈처 소속입니다. 국가보훈처 산하에 있는 제향군인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법인하고 틀려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회사다. 나라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회사. 그래서 타치가 없습니다. 일단은 승무원들이 최고예요. 회사에서는 대우가. 그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 분들이 없어요. 회사 자체에서는. 간부들 빼놓고는. 그래서 승무원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앙은 일단 고종기사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은 내가 편하다. 그냥 뒷짐지고 기침하면서 다녀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는 회사예요. 학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두 자녀까지는 100% 나옵니다. 자, 좌측이 이제 요즘에 워낙에 이제 이슈가 돼 있는 우리 국회의사당이고요. 강카는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 아직도 경찰 버스들 많이 있죠 지금. 아이씨, 꽃가골 때문에 이거 잘못했네. 칸카가 꽃가콘 때문에 그 길을 헷갈렸어요. 꽃가콘으로 막아놔서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안정동 때문에도 힘든데 이제 꽃가콘 세우는 것 때문에 나가고 힘들게 하네. 자, 국민의힘 당사가 지금 민주당 당사하고 요 왼쪽 편에 있어요. 왼쪽 편 골목에. 당사가 국회까지는 뭐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하고 국민의힘 당사하고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나요? 아니, 가까이 있어요. 한동훈 다 팔아, 내란숙의 윤석열 하야.
내란죄, 군사반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라. 플랜카드를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내란 숙의 윤석열을 탄핵해라. 예전에 2000년도 초에 미국에서 9.11 테러 났을 때 그 비행기들이 그 빌딩에 갖다 들이받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야, 그때 이후로 진짜 제일 충격받은 사건인 것 같아요. 아, 저 꽃갈고님 치웠으면 좋겠다. 차 2대 우리 버스들 꺾기도 힘들다. 진짜 사고 나겠다. JTBC 차량, SBS 차량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과 차들. KBS 차. 강가는 여의도역까지 시간이 좀 한 10분 정도 남아서요. 항상 여기서 대기하다, 지하차도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시간 맞춰서 들어갑니다. 역 앞에는 세우기가 좀 그러니까.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도 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양보운전 좀 많이들 하자고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느긋하게 안전운전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